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새로운 책을 또 한 권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책들이 다 인문학에서 고전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 책이지만 특히 이 책은 사상적으로 세계 절반을 붉게 물들였던 책입니다.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입니다. 원어로는 다스 카피탈이기 때문에 자본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자본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많이 흔해 있어서 어떻게 부르든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본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자본론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번역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비봉출판사에서 나오고 김수행 씨께서 번역한 그런 자본론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머릿말에서도 밝히지만 저자가 영국판을 가지고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역자분께서 10년 동안 영국에서 공부를 했던, 유학을 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 자본이 영국의 정치 경제학을 비판했던 것이기 때문에 영국판을 가지고 번역하는 것이 그 의미를 더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영국어 번역판, 영어 번역판을 가지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요즘엔 독일어 번역판을 가지고서는 직접 번역한 역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자본은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판본을 가지고 보셔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본, 그리고 김수행 씨께서 번역한 비봉출판사, 김수행 씨는 서울대 경제학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워낙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그냥 이 판본이기 때문에 저는 이 판본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여러분들께서 적절한 것으로 선택하셔서 읽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르크스의 자본을 가지고 또 수업을 하나 계획하게 된 이유를 좀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학교에 가서 보면 거의 중요하게 듣는 수업이 국어, 영어, 수학이겠지만 국어 조금 모르고 영어 조금 모르고 수학 조금 몰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중고등학교의 수준만 갖추게 되면 살아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공부해야 될까? 그것은 경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과 더불어서 경제를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와 기업과 은행, 그리고 이렇게 소규모의 경제 활동을 하는 각 가정과 개인들, 이것들이 어떻게 맞물려서 사회의 경제가 돌아가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가끔씩 혹은 자주 나오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들과 현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본과 화폐를 매개로 해서 각 국가와 이 세계적인 정세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잘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과 재화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은 보다 뜻깊은 곳에 잘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이런 경제적인 영역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많은 시간 제대로 배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수의 엘리트들만 경제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네들이 하는 어떤 작업이라든지 작전이라든지 혹은 그네들이 주장하는 경제 시스템에 우리가 쉽게 함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전문적인 수준에서 경제를 알고 있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경제라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르쳐 주는 곳이 별로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경제에 대해서도 깊게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떤 원리적인 면에서 한번 이해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입문용으로 이 마르크스의 자본이 매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행인 건 이 책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초반에만 경제 용어가 약간 나오고 자본이 증식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수식 비슷하게만 나오는데요. 정말 약간입니다. 원래 경제를 전공하게 되면 엄청나게 수학적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책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수학적인 공식과 지식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커다란 원리만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원리에 비추어서 자본이 어떻게 발생되는가를 보면 이 자본을 더욱더 증식시키고 싶어하는 자본가들이 어떻게 프롤레타리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부분은 앞부분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뒷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 뜨거워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또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 생각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이론이 다 옳은 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드는 좋은 입문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마르크스가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억압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아파했는지 그걸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냥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보는 거기 때문에 경제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마르크스의 자본을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초창기부터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이분은 미국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먼 거리지만 서신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는데 참으로 고맙게도 이분이 순수 이성 비판, 존재와 시간, 정신현상학을 읽고 싶었던 책이라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본론 또한 읽고 싶었던 책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분을 위해서라도 자본론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잘 읽어지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혼자 한번 읽으려고 도전해 보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으로 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원리적인 면에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경제가 한자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렇게 친숙하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원어를 가지고 언어를 분석해 보면서 이해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경제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나요? 이코노미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독일어로 하면 오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웨코노미라고 해도 되고요. 이게 어디에서 왔냐면 헬라어에서 원이 왔는데요. 헬라어 오이코노미에서 왔습니다. 이 오이코노미는 오이코스란 단어와 노모스란 단어의 결합인데요. 오이코스는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노모스는 법, 질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추어서 이 오이코노미 경제를 이해하고자 하면 한 집안을 다스리는 법, 한 집안을 다스리는 질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살림이라고 하죠. 한 집안을 다스리는 그런 살림, 살림살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처음부터 그렇게 거창한 단위에서 시작했다기보다는 한 집안의 단계에서 시작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집안을 잘 다스리는 그런 의미에서 집안 살림을 좀 펴보게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것이 경제, 더 쉬운 말로 살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거시경제, 미시경제 뭐 이런 거 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거시경제 하면 큰 살림, 미시경제는 아주 작은 살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당연하게도 거시경제는 커다란 살림이니까 국가나 기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시경제는 작은 살림이니까 하나의 가게 혹은 한 사람이 지출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경제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보통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혹은 뭐 자본주의, 자유주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용어들은 엄연하게 파생된 단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는 살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자유주의,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시스템이나 공산주의 시스템이라고 해서 물물교환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화폐나 혹은 국가 단위에서의 커다란 자본을 매개로 해서 경제활동을 엄연히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대 자유주의,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주 명확한 구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냥 편의상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쓸 뿐이지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경제는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 두 가지의 체제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 각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시장경제체제는 하나의 살림을 하는 주체가 다양하고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획경제체제는 이 살림을 하는 주체가 하나 혹은 소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경제체제 하면은 모든 나라나 국민, 백성의 살림을 하나나 소수의 주체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보통은 절대 군주제 혹은 당이 모든 의사결정의 주체인 그런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시장경제체제는 각 개인이나 각 가정들이 살림을 하는 것, 즉 경제의 어떤 주체가 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는 실현될 수 없고 자유주의, 사회체제에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100%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100% 자유주의 이런 것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엄연히 절대 군주나 혹은 당이 경제의 그런 주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울타리 안에 있는 텃밭을 가꾸어서 물자를 생산할 수 있고요. 혹은 주인이 없는 땅을 경작해서 무엇인가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경제라고 하더라도 온전히 100% 실현될 순 없고요. 시장경제라고 하더라도 국가라는 커다란 살림체 이런 기관이 있는 한은 온전히 개별자들 위주로만 개별자들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그런 경제체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단지 비중의 차이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절대 군주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계획경제가 더 강할 것이고 우리처럼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분명 국가에서 많은 부분 경제권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개개인의 혹은 개별적인 가정의 살림을 인정해주고 사유권을 존중해주는 그런 체제는 시장 경제 쪽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경제는 쉬운 말로 무엇이다? 살림이다. 그리고 경제 체제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계획 경제 체제와 시장 경제 체제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경제 체제는 어떻게 구분이 될까? 경제를, 즉 살림을 이끄는 주체가 단일하거나 소수에 불과하다. 그 외에 시장경제 체제는 이렇게 살림을 꾸리는 주체가
다양하고, 그러니까 사유권을 존중한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경제라고 하면은 그건 살림이구나, 살림살이구나. 분명 내가 먹고 쓰고 할 텐데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 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따지는 학문이 경제구나. 살림살이에 대해서 따지는 학문이 경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라고 쓰고 살림이라고 읽으시길 바라겠어요. 이렇게 경제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해를 가지고서요. 다음 시간부터 자본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